네, 안녕하세요. 40대 가장의 온라인 쇼핑몰 도전기 화생전의 화생원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온라인 쇼핑몰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죠.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이걸 사업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쇼핑몰 사이트 만들고 물건 사다가 사진 찍고 디자인해서 올리고 뭐 주문 들어오면 배송하고 그 잘 되면 돈 벌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사업 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생각이 더 복잡해지고 생각이 더 복잡해지니까 이게 공부만 한 생원들의 전형적인 나쁜 습관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하고 싶은 건지 스마트 스토어 공부를 하고 싶은 건지, 이 영상 보고 있는 생원님들은 어떠신가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 안 하죠. 이게 될 거다 싶으면 일단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몸으로 부딪혀 봅니다. 그러다 막히면 돌파구를 찾고 그렇게 관련 분야의 전반적인 부분을 통찰하게 되는 거죠. 시쳇말로 빠꼬미가 된다고 하죠. 이렇게 심플하게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온라인 유통사업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은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입, 두 번째는 위탁 판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매 대행. 예, 뭐 자체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제 이취에서는 감히 넘사벽이죠. 그래서 그건 과감히 빼는 것으로. 자, 첫 번째 사입입니다. 사입은 말 그대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거죠. 일단 제가 보기 쉽게 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조사가 제품을 만들어요. 그럼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제품이 있다 홍보도 해야 되고, 온 오프라인에 매장도 있어야 소비자가 물건을 살 수 있겠죠.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는 곳이 많죠. 그럴 경우 일단 물건을 팔아야 하니까, 그래야 자금 회전도 되고요. 그래서 도매업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남기고 물건을 팝니다. 그럼 도매업자는 또 이윤을 남기고 여러 소매업자에게 제품을 팔겠죠. 예, 우리가 그 소매업자들입니다. 여기서 물건을 사다가 이윤을 남기고 소비자에게 파는 거죠.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방식의 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통적인 유통 방식은 네트워크에서부터 뭐 단가, 마진 이런 모든 게 폐쇄적이고 아름아름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또 운영이 돼왔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가 끼어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똑똑한 분들이 생겨요. 제조업자나 도매업자의 니즈, 더 많은 소비자에게 팔고 싶죠. 소매업자의 니즈, 더 좋은 제품, 더 다양한 제품을 싸게 사고 싶죠. 이런 양쪽의 니즈를 파악해서 두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게 그 유명한 알리바바죠. 똑똑한 사람은 누구? 예, 마윈 형님. 전 세계의 공장 중국, 그 중국의 모든 제조업자와 도매업자를 전 세계의 도매업자와 연결시키는 플랫폼을 만든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매국, 오너클랜, 도매창고 같은 도매 사이트들입니다. 여기까지가 B2B 사업 모델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B2C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탁 판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유통이 많이 오픈이 된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 여러 오픈 마켓들이 생겼죠. 땡마켓, 뭐 땡땡번가, 땡몬 등등 여러 오픈 마켓이 생겼어요. 네이버도 스토어팜이었다가 스마트 스토어로 이름을 바꾸고 계속 B2C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온라인 쇼핑몰 붐이 일어난 거죠. 그 사이에 1인 창업자들도 많이 생겨나죠. 사업이 흥한 분들도 있고 망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망한 분들 대부분이 재고 비용이나 광고 비용에 치여서 망한 거예요. 그때 위탁 판매라는 사업 방식이 살짝 고개를 듭니다. 소매업자에게 재고 부담을 없애주는 거죠. 재고라는 게 어쩌면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그 시한폭탄을 제조업자나 도매업자가 안고 가는 거죠. 사업 리스크를 안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신 소매업자의 이윤을 줄입니다. 그러면서 택배도 대신 보내주고 홍보도 적절하게 해주고 하는 거죠. 원칙대로만 된다면 서로가 윈윈 하는 시스템인 거죠. 저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재고 부담도 없지. 뭐 재고 부담이 없으니까 창고 비용 같은 것도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택배 안 보내도 되지. 그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팔아주니까 완전 땡큐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원칙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자나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 도매가로 10,000원의 물건을 팔아요. 그럼 소매업자는 10,000원에 샀으니까 최소 100원이라도 마진을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 도매업자나 제조업자가 자기도 오픈마켓 같은 곳에서 10,000원의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럼 소매업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너네 제품 홍보만 열심히 해준 꼴이 되는 거죠.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세상에 너무 살기 힘들죠. 내가 정직하면 남도 정직하다 뭐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나 빼고 모두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의심의 눈초리나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그거 어떻게 삽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잘 걸러내는 게 온라인 쇼핑몰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이건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위탁 판매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오픈형 그리고 폐쇄형. 오픈형은 도매 사이트 같은 곳에 누구나 팔 수 있게 하는 방식이죠. 그걸 제 스토어에 퍼와서 팔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폐쇄형은 이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제조업자나 도매업자와 직접 컨택해가지고 나한테만 위탁 판매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누가 뭐 듣보잡인 저한테 물건을 그렇게 주겠어요. 사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 같은 소규모 업자한테는 진짜 엔젤과도 같은 거죠. 마진은 높고 재고는 높고 뭐 이런 엔젤을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노력해야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 대행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행해 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하나 구입했는데 직접 배송을 해보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품이 왔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반품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타오바오 같은 B2C 사이트는 결제가 돼요. 카드 결제가. 근데 1688 같은 B2B 사이트는 그러니까 도매로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은 곳 그런 데는 카드 결제나 원화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고 위안화로 뭐 결제를 대행해 주는 거죠. 그리고 뭐 한국에 제품이 들어오기 전에 제품에 문제는 없나 하는 뭐 검수 같은 걸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지금 제 현실에는 이것도 넘사벽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하지만 나중에는 꼭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몰 비즈니스 방식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봤는데요. 일단 저는 위탁 판매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어찌되었든 사입을 먼저 하게 되면
리스크가 생길 것 같아요.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대의 경험을 쌓으려면 위탁 판매가 일단 제일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위탁 판매 하지 말라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면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해보면 정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팔리는 제품이 있다면 소량으로라도 사입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입에 자신이 붙으면 해외로 좀 발을 뻗어서 뭐 제품이 더 싼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또 사입을 해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스마트 스토어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해서 사입으로 넘어가면 점차 오픈 마켓으로도 확장시켜 나가고 뭐 그러다 보면 정말 이제 제가 카페24나 이런 걸 통해서 쇼핑몰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간략하게나마 나한테 맞는 사업 방식이 어떤 건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